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TV입니다. 자, 11월이 힘차게 출발하는 모습이죠. 이제 2021년도도 채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 해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죠. 자, 오늘 NHN, 하이브, 카카오게임즈 그동안 이제 바닥권 종목으로서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NHN이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오르느냐? 하이브의 안정성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카카오게임즈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많은 궁금증들을 자아낼 정도로 이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어떤 좀 돋보이는 그런 최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언급을 해드렸던 뭐 하나기술이라든가 얘들은 왜 못 가는지,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못 가잖아요. 그죠? 뭐 CJ ENM이라든가 기타 다른 종목군들이 왜 못 올라가는지, 앞서 말씀드린 NHN, 하이브, 카카오게임즈는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자, 이들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연초에는 바닥권이었는데 지금 이제 연말로 가니까 바닥권이 아니에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쵸, 2배 이상 상승을 했죠. 그래서 바닥권 종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년도 장세도 여러분들 1년을 딱 놓고 봤을 때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크게 내려고 한다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주목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망할 기업, 완전히 이제 꼭대기 찍고 완전히 이제 시세가 끝난 이런 기업의 주가 뭐 바닥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하게 잠재력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가운데 뭐 단기적인 악재라든가 단기적인 실적 부진이라든가 아니면 수급, 그죠? 뭐 신규 상장된 종목군들은 뭐 오버행 이슈 같은 것들, 수급에 의해서 바닥을 짜는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내년도에도 잘 찾아서 투자를 해 봐야 된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좀 브리핑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NHN, 하이브, 카카오게임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NHN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지 꽤 오래됐어요. 바닥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좋아진다.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 NHN도 사실 성과가 별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이브는 꽤 많은 수익이 났죠. 그렇죠? 하이브는 꾸준하게 뭐 BTS의 힘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뭐 합병의 어떤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핵심들 각각 종목군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카카오게임즈는 제가 이제 카카오는 팔고 대신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뭐 이런 걸로 좀 교체를 해라. 이미 여름 때인가요? 7월 달인가 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 여러분들께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NHN 이제 매력이 없을까요? 하이브 바닥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매력이 없을까요? 자, 카카오게임즈 전고점 돌파가 가능할까?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나름대로의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뭐 종목 언급할 게 많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NHN, 하이브, 카카오게임즈 먼저 출발을 해볼게요. 자, 현대투자 유료문자 회원 안내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의 이슈를 보니까 메타버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블록체인, 그죠?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클라우드, 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여지껏 없었던 뭐 IR, VR, AR, VR도 마찬가지고요. 없었던 새로운 범주의 이런 테마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게임주, 엔터주, 컨텐츠 관련주들이 이런 메타버스라든가 블록체인 여기에 숟가락을 얹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종목군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중에 대표적인 게 위메이드예요, 여러분들. 그죠? 블록체인 자회사 합병 여러 가지, 그죠? 원래는 우리가 이제 게임 회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뭐 거기 보시면 넷마블도 메타버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컴투스도 메타버스, 그죠? 넵튠도 메타버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하이브, 두나무, 비트코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JYP도 마찬가지고요. SM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 뭐 메타버스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종목군들이 게임주, 엔터주, 즉 컨텐츠 관련주들 중에서도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위메이드의 약진, 최근에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던 위메이드의 약진이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 관련된 얘기들, 또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들, 아주 상관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눈치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페이스북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제2의 빌 게이츠라고 불렸던 저커버그, 그죠? 하버드 출신의 수재, 페이스북의 창업자죠. 저커버그가 이름 뭘로 바뀌었어요, 그죠? 메타로 바꿔버렸어요, 그죠? 이것도 사실 뭐 성공의 실패냐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정도로 메타버스가 미래의 먹거리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NHN이라든가, 또 뭐 하이브라든가, 또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메타버스가 됐던 아니면 블록체인이 됐던 이런 컨텐츠를 뒷배경으로 주가가 본격적으로 성장성이 두드러진다. 이게 핵심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전통주들 있잖아요. 뭐 철강이라든가 또 조선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기존의 전통 산업보다는 아무래도 이 하이테크, 빅테크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메타버스나 블록체인과 관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종목군들을 봤을 때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 테마는 내년도에도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테마가 되지 않을까. 자, 어떤 종목군들이 많이 지금 관련이 있는지 거기 보시면 게임주 중에서 뭐 위메이드, 펄어비스, 그쵸? 또 엔터 중에서는 하이브, SM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물론 본업에 대해 또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메타버스, 또 블록체인 관련, 그죠? 이런 부분, 비트코인 관련된 어떤 테마가 분명히 주가에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NHN도 바로 나오고 있네요, 그죠? 거기 위믹스인가요? 위메이드 트리. 자, 지금 이 회사 블록체인 플랫폼 회사와 사업 제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NHN이에요. 자, NHN도 7월 달에 단기 고점을 찍고 굉장히 8월 달, 9월 달이 어려웠습니다. 뭐 NHN 뿐만이 아니에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하이브도 그랬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그랬었고요. 대부분 중소형 업체들이 무더울 때 단기 상투를 치고 무너져 내렸어요. 자, NHN의 상투가 7월 달이란 7월 초에요. 7월 초에 단기 고점을 형성을 했으면 7월, 8월, 9월, 10월까지 무려 한 4개월 가깝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럼 100일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제자리로 올라오는 것은 불과 한 3주밖에 안 걸렸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매집이 탄탄하게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종목 같으면 3개월, 4개월 조정을 하락을 하고 나서 3주 만에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NHN은 지금 3주 만에 바로 제자리에 와버렸죠. 이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 이 거래량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금요일날 나왔죠. 130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과 게임이 이제 합쳐져서, 그러니까 NHN 게임 포탈이잖아요, 그죠? NHN의 게임이 위메이드 트리라고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과 결합이 된다는 얘기죠. 위메이드의 자회사인가요, 그죠? 위메이드가 개발한 게임 중에서 미즈4라고 있어요. 이게 위믹스 플랫폼과 같이 런칭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NHN이 주목을 받고 있죠. 이 외에도 여러분들 블록체인 관련된 테마 형성하면 최근에 위메이드 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위메이드 게임으로 올라간 것도 있지만 단숨에 8월 달에 3만원, 4만원 하던 주가가 지금 18만원이에요. 그죠? 5배가 넘게 오른 위메이드의 성공 사례. 자, NHN은
이거예요. NHN은 게임을 가지고, 물론 게임이 좀 저조하긴 합니다만, 게임을 가지고 캐시카우, 이 캐시카우를 가지고 빅게임 사업 부분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빅게임 사업, 예를 들어서 뭐 결제, 광고, 커머스, IT, 클라우드 같이 이 빅게임이 아닌 빅게임 사업부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NHN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는 게임 비중이 조금 줄어들면서 게임에서 벌어들인 이 현금을 가지고 이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사실 네이버랑 비교해서 다 해요. 포털 빼고는 다 합니다. NHN이 뭐 게임부터 해서 웹툰 서비스부터 뭐 카카오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NHN이 뭐 NHN 벅스도 있고 또 NHN 벅스가 최근에 싸이월드 부활하고 있는 싸이월드의 BGM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나와서 NHN 벅스도 단기적으로 급등한 그런 어떠한 전력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자회사든 손자회사든 이런 NHN이 품고 있는 자회사들의 가치도 굉장히 좋아지면서 올해 지금 이제 최근이죠. 최근 10월 말부터 해서 이렇게 블록체인 관련된 테마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NHN 내년도에 훨씬 더 돋보일 수 있다. 자, 왜 그러냐면 아직 주가가 바닥에서 벅벅벅벅 기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NHN의 성장성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뭐 NHN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른 주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엊그저께 지난주에 뭐 7만 원대 있던 주가 지금 8만 원대 뭐 이틀 만에 만 원이 오른 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블록체인이라든가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런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NHN 따라가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뭐 사는 타이밍은 얼마든지 우리가 포착을 해볼 수 있는데 따라가는 건 전 반대예요. 그죠? 뭐 얼마에 산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NHN과 이 블록체인이 힘을 합쳤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게임보다는 뭐 IT라든가 커머스, 결제, 광고 이런 부분에 어떤 매출 비중이 더 높아지는 이 부분, 비게임 사업 부분의 고성장세를 주목해 본다면 NHN의 주가 앞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하이브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뭐 하이브는 워낙 여러분들 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번에 뭐 AMA인가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 아티스트 후보로 올랐다. 또 뭐 온오프라인 공연이 재개가 된다. 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 엔터 관련 특히 본격적인 이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시작되고 있는 엔터주들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좀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하이브는 예전에 우리가 빅히트 그랬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랬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때와 지금 하이브로 바뀐 시점하고는 틀려요. 이 하이브는 그렇죠. 이제는 여러 개의 어떠한 사업부, 그죠? 사업부를 거느린 그런 어떤 뭐 홀딩스 개념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게임도 하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투자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우선 BTS의 건재함. BTS 이제 온라인 공연을 필두로 해서 11월 말부터 이제 미국 투어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오프라인 공연이 시작되고 있고 뭐 세븐틴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든가 계속해서 이 BTS를 제외한 여타 다른 아티스트들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만 예상치보다는 조금 덜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4분기에도 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위버스 플랫폼과 브이라이브가 본격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 플랫폼이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는, 거기다가 메타버스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의 주가 흐름도
괜찮게 이어지는 게 아닌가. 지금 뭐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JYP라든가 SM, YG, SM은 또 지분 매각 관련돼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실적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자, 하이브의 주가 흐름 가장 안정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하이브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NHN처럼 4개월 가까운 아름다운 조정이 이어졌다. 이런 말씀 제가 한번 하이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이런 조정이 없었으면 이렇게 짧게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이브가. 그렇죠? 뭐 특별하게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단지 6월달 고점이네는 6월 말 고점 이후에 3개월 아름다운 조정 이후에 이 조정이 없었으면 이런 상승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자, 하이브 보세요, 여러분들. 연초 1월달, 그죠? 1월달에 주가 대비해서 지금 더블이 넘게 올랐잖아요. 바닥권 종목 아닙니까? 바닥권.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잘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면 내 재산이 불어나요. 단기 매매에서 내 재산을 불린다? 단타 매매에서 내 재산을 불린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50% 이상, 100% 이상 수익을 기대해야지만 그게 단숨에 됩니까, 여러분들? 내 주식이 단숨에 50% 올라가고 단숨에 100% 올라가고 이건 투기죠. 뭔가 비정상적인 상승이죠. 천천히 1년을 두고 심지어는 1년 넘게 오랫동안 상승을 하면서 나와야지 이게 진정한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하이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1월달부터 해서 2, 3, 4 벌써 10개월 동안 주가가 더블 오르는 거. 얘도 좀 빨리 올랐네요, 나름대로. 그렇죠? 그래서 조정이 또 오른 만큼의 또 조정이 또 나오고, 우리가 이 3개월 조정을 못 견뎌서 결국 이 수익을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 이 3개월 조정을 못 버텨요. 어렵죠.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 혼자서 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하이브도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그러면 아직 바닥권에 있는 NHN 대비해서 하이브는 이제 리스크를 안고 올라가는 거죠. 이제 내년도에. 물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제 리스크를 점점 안고 올라가는 거죠.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하이브. 4분기 내년도에도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하이브의 성장성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카카오 게임즈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딘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왜? 카카오 게임즈 하면 카카오라는 이런 그늘에 카카오 생태계에 의존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퍼블리싱 회사다. 쟤는. 즉, 게임 유통, 배급에만 집중이 돼 있다. 개발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 오딘이 성공을 하면서 그런 패러다임을 바꿨다 그랬습니다. 이제 IP를 보유한 게임 회사로 퍼블리싱뿐만이 아니라 성공한 IT를 갖춘. 왜? 라이언 하트 스튜디오가 오딘을 개발한 회사거든요. 근데 라이언 하트 스튜디오를 이번에 21.5%를 더 추가로 매입을 했죠. 그죠? 자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오딘 개발사, 오딘이라는 성공적인 게임 개발한 회사 라이언 하트 스튜디오를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됐죠. 51.9%의 지분을 카카오 자회사가 인수를 하면서, 자, 이 정도면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너는 뭐 거의 그냥 퍼블리싱 여기에만 한계야 라는 그런 어떠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거듭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자, 주가가 여러분 보세요. 얘는 왜 떨어졌나요? 이거 시장 영향이에요, 여러분들. 카카오 게임즈 뭐 잘못했습니까? 오딘이 잘못됐나요, 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도 3개월, 앞서 말씀드린 NHN도 그랬고, 하이브도 그랬고, 대부분 콘텐츠 게임 이런 종목군들이 다 여름에 상투를 찌고 다 빠졌어요. 그리고 바닥 찍고 올라오는데, 최근에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얘기들, 이런 라이언 하트 스튜디오에 대한 어떤 인수, 앞으로 성장성, 얘는 기본적으로 10만원 전고점은 무조건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카카오랑 비교를 해보면 카카오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비슷하게 같이 떨어졌는데 얘는 회복이 안 돼. 왜? 카카오는 이미 많이 올랐거든.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상장하고 나서 얘도 안 오른 건 아닙니다만, 그죠? 카카오처럼 막 두두둑 올라가고 뭐 월봉이 뭐 몇 개월씩 연속 나온 그런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는 이 고점 돌파까지 그만큼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기술이 실패 사례인데, 그죠? 아직 완전 실패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얘도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한 3, 4개월 얘도 조정을 받았어요. 이게 뭐 아름다운 조정일지는 이제 지나가 봐야 아는데요. 하나기술의 성장성도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실패한 게 뭐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얘도 주가가 못 올랐어요. 그쵸? 계속 바닥에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밀리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내년에, 그죠? 내년에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만 여기에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조금만 더 버텨내시면 하나기술 성장성이라든가 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종목군들 앞서 말씀드린 NHN, 하이브, 카카오 게임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얘네들은 좀 어렵잖아요. 지금 조금만 인내하시면 얼마든지 회복이 될 만한 그런 주식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인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카카오 게임즈, 라이온 하트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저기 지분을 투자해 놓은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이 두각을 나타낸다. 자, 이 정도 마무리할게 좀 지났네요, 시간이. 그렇죠? 자, 현대투자 문자회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혼자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문자회원 가입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1년 동안 주식이 올라가는데 얼마나 고비가 많습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3개월 내내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참아냅니까? 판다고요? 그 팔면 다시 사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자, 필요하신 분들만 한번 관심을 갖고 신한은행 계좌 입금해 주시고 전화번호로만 성함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좀 지연됐네요.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